명언 속 인생. 살바도르 달리 편. 완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결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녹아내리는 시계. 사막 위에서 흐물흐물 늘어진 시계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기이한 콧수염과 괴상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강연장에 잠수복을 입고 나타나고 자신이 천재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기괴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의 뿌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이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결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평생 그 그림자와 싸운 화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04년 5월 11일 스페인 카탈루냐의 피게레스에서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달리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살바도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달리가 태어나기 9달 전에 위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1살 남짓한 나이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부모는 둘째 아들에게 죽은 첫째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살바도르.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달리는 자신이 죽은 형의 대체품처럼 자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달리가 5살 때 부모가 그를 형의 무덤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은 형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어린 달리는 그 말을 들으며 형의 묘비에 새겨진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봤습니다. 달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죽은 형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나는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형의 복제인지 늘 혼란스러웠다. 이 정체성의 혼란이 그의 예술과 광기의 뿌리가 됩니다. 달리의 미술 재능은 어릴 때부터 뚜렷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재능을 지지했고 달리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의 명문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달리는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훗날 위대한 시인이 되는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그리고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되는 루이스 부뉴엘이었습니다. 세 청년은 예술과 반항으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아카데미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수들이 자신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말 시험에서 자신을 심사할 교수들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며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이 오만한 행동으로 그는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하지만 달리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파리로 갔습니다. 당시 파리는 새로운 예술 운동의 중심이었고 특히 초현실주의가 막 꽃피고 있었습니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는 이 운동이 정체성의 혼란과 내면의 공포를 안고 있던 달리에게 완벽한 무대가 됐습니다. 1929년 달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갈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갈라는 당시 초현실주의 시인 폴 엘리아르의 아내였습니다. 달리보다 10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와 갈라는 만나자마자 강렬하게 이끌렸고 갈라는 남편을 떠나 달리에게 왔습니다. 갈라는 달리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달리의 뮤즈이자 매니저이자 그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닻이었습니다. 달리는 내면의 공포와 광기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었는데 갈라가 그를 지탱해줬습니다.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는 나를 미치지 않게 해준 사람이다. 달리는 자신의 많은 작품에 갈라를 그렸고
심지어 자신의 서명에 갈라의 이름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갈라는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은 형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하게 자란 그가 갈라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실제한다는 느낌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1931년 달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기억의 지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녹아내리는 시계로 기억하는 그 그림입니다. 황량한 풍경 위에 시계들이 치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이 이미지가 녹아내리는 카망베르 치즈를 보다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 시간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시간이 사실은 상대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그것이 꿈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뒤엉키기도 합니다. 달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꿈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편집증적 비평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반쯤 미친 상태로 들어가 그 환각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리에게 시간과 죽음은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죽은 형의 이름을 안고 산 그에게 시간의 흐름과 죽음은 늘 곁에 있는 공포였습니다. 녹아내리는 시계는 그 공포를 마주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달리는 기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개미핥기를 데리고 산책하고 강연에 잠수복을 입고 나타나 질식할 뻔했으며 롤스로이스를 콜리플라워로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콧수염은 위로 뾰족하게 뻗어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미치광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광기를 연기했지만 그 연기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광기는 그의 가면이자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진짜 공포가 있었습니다. 달리는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메뚜기를 병적으로 무서워했고 자신이 형처럼 일찍 죽을까봐 혹은 정말로 미쳐버릴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화려한 기행은 그 내면의 공포를 감추는 방패였습니다. 달리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광고, 사파, 보석 디자인, 영화까지 손을 댔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그가 예술을 돈벌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현실주의 그룹은 그를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술이자 상품으로 만든 최초의 현대적 예술가였습니다. 달리의 강력한 버팀목이었던 갈라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달리가 사준 성에서 따로 지냈고 달리는 그녀를 방문하려면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1982년 갈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리에게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현실에 붙잡아주던 유일한 닻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를 미치지 않게 해준다던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갈라를 잃은 뒤 달리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었고 제대로 먹지도 않아 몸이 심하게 쇠약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화가에게 붓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1984년에는 그가 머물던 성에 화재가 나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화가는 말년에 병들고 쇠약한 노인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결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완벽에 도달할 수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에 짓눌리지 말고 그저 시도하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형의 완벽한 이미지와 평생 경쟁해야 했던 그가 완벽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려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달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흥미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낫다. 그는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 비웃든 자신만의 세계를 대담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성이 없는 열정은 위험하지만 열정이 없는 지성은 죽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광기와 공포조차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감추지 않고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달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그림자와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달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불완전함과 두려움조차 무언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줬습니다. 1989년 1월 23일 살바도르 달리는 고향 피게레스에서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달리 극장 미술관 지하에 묻혔습니다. 이 미술관은 그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지금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그가 태어난 도시, 그가 만든 미술관에 그가 잠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죽은 형의 무덤을 보며 자란 그가 이제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고 싶어 한 그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달리는 죽은 형의 그림자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공포를 감추는 대신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감추고 싶은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표현할 때 때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언가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결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